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미 중국어 TV의 리라오스입니다. 오늘은 복복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복자는 지금 보이는 것은 똑바로 된 형태고요. 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중국어로 말을 하면 똑바로 복복자를 붙였다, 또 내지는 뒤집어서 복복자를 붙였다라고 얘기를 할 때 중국어로는 동사, 저,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써서 똑바로 둔 채로 붙였다, 복복자를 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뒤집어서 거꾸로 둔 채로 붙였다, 복복자를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읽으면 正着贴服, 倒着贴服라고 하죠. 똑바로 되어 있는 복복자의 형태는 중국 사람들 가정에 대문이나 혹은 주방 등에 붙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가장 눈에 띄는 곳이고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른 형태로 복복자를 붙여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습관이고요. 그리고 뒤집어진 형태의 이 복복자는 침실이나 혹은 서랍의 문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들을 저장을 하고 쌓아두는 곳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대나 내지는 화장대에서는 복복자를 바른 형태든지 뒤집어진 형태든지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씻어서 훌훌 털어버리는 곳이고, 그리고 반사되어서 복이 달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는 복복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복자는 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는 습관이 생겨났느냐 하면, 후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이 거꾸로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따오라는 단어가 후다오, 이 따오와 똑같습니다. 발음이. 이것은 거꾸로 되다, 뒤집어지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따오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발음이 두 가지인데요. 따오라는 거꾸로 되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따오라는 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위에 있는 따오, 거꾸로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이 비슷한 것을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중국 문화에서는 시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에인 하면 음을 조합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경 지식으로 몇 가지를 알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중국의 홍무제와 그리고 마황우의 그림인데요. 명나라 때 주원장을 홍무제라고 이름을 합니다. 홍무제는 이런 모양의 초상도 있지만 또 이런 모양의 초상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황후는 홍무제의 부인이며 이름은 마수영이라고 전해집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국모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주원장은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일찍부터 부모를 여의고 탁발승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탁발승은 뭐냐면 사원의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동량하는 승려였어요. 그래서 승려라기보다는 거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얼굴이 곰보 얼굴에 턱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추한 용모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했던 주원장은 25세에 곽자흥의 홍건군에 들어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곽자흥의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사위가 됐는데, 주원장의 아내가 된 마수영이 곽자흥의 양딸입니다. 생부는 장수로 이름을 날린 마공이라는 사람인데, 마수영이 17세가 되던 해에 마공이 죽자 마공의 절친이 된 곽자흥이 그 딸을 수양딸로 삼았습니다. 영리하고 시문에 능하고 또 동시에 성품이 어지럽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곽자흥이 죽은 후에 주원장은 홍건군의 지도자로 추대되었고 1368년에 명나라를 세우고 황제로 등극해서 연호를 홍무라고 하였습니다. 홍무제는 성정이 괴팍하고 포악했어요.
그렇지만 온화한 성품의 마항우는 시시각각 홍무제가 냉정하고 심사숙고하여 상벌을 공정히 하도록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인을 홍무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일화로 황후가 아프자 손수 간호하기도 했는데요. 황후는 어이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죄로 문책을 받아 목숨을 잃는 것을 염려해서 끝까지 탕약을 거부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태조는 슬퍼했고 그 후로는 더는 황후를 책봉하지 않았다고 해요. 전족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족은 중국어로 찬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진행된 중국 최악의 풍습입니다. 여자아이가 3, 4세가 되면 발을 헝겊으로 동여매어서 발의 성장을 억제를 시켜요. 그리고 발을 전체적으로 마른 모꼴로 만들어요. 서 있기도 힘든데 예쁜 발 모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주 걷게 했어요. 그래서 5, 6세 정도가 되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돼요. 전족한 여성의 발은, 성인 여성의 발은 8에서 9cm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족은 다른 말로 삼촌금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연꽃 모양의 귀한 작은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마치 황금 연꽃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과거에는 미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의 크기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발이 크면 신부는 조롱을 당했고 내지는 천민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지고 뼈가 골마 피부 조직이 허물어져도 발이 작을수록 신부의 값이 높아졌기에 딸의 앞날을 위해서는 부모로서는 마다할 수 없는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전족을 한 모습입니다. 요것은 평범한 발의 모습이고 여기가 전족을 한 발의 모습이 되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여기도 보면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발이 정말 작죠. 신체에 비해서. 여기 마황후가 나왔는데요. 마황후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또한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발을 감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이 작지 않았고 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평범한 발이었겠죠. 그렇지만 큰 발로 인해서 마황우는 별명이 마대각이라고 불렸습니다. 마다지아오라고 합니다. 마대각이라고 불렸어요. 마황우와 주원장이 혼인을 하게 된 날 밤에 주원장은 마수형의 큰 발, 실제로는 정상 크기의 발이었겠죠. 이것을 보고 놀라자 마수형이 당당히 저는 당신의 흉측한 모습도 꺼리지 않는데 당신도 제 발이 크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했다는 것이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장 볼게요. 明朱元璋登基后的某年除夕微服登官. 명나라를 말하고 주원장입니다. 실제 복복자에 관한 유래는 청나라 공친왕의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주원장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登지 등극하다. 모년 어느 해 조시 섣달 금음날. 웨이푸라는 단어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초라한 옷차림으로 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을 보다입니다. 他信步来到一条街上，遇见众人正在围观一盏走马灯，且哄笑不已。 그는 신부, 발길 가는 대로 얼싱이 와서 붙기도 합니다. 발길을 믿으면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는 발길 가는 대로 라이 떠 어디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거리 위로 위지엔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겠죠. 종은 많은 사람이 주어 외관 둘러서 보다 동사 한창
뭐뭐뭐 하는 중이다. 展는 등에 쓰이는 양사가 됩니다. 조마등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밑에서 이제 등에 열기가 올라가게 되면 이 등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마치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어로 조마칸화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꽃을 보다 해가지고 대강 훑어보고 지나치는 것을 가리키는 성어입니다. 치에라는 것은 아울러 더불어 홍시어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들썩하게 웃는 것. 뿌이는 서술어 뒤에 쓰여가지고 동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입니다. 타이주 不由上前观看不看则罢一看甚怒 태조는 不由 뒤에 自主라고 와서 단어가 또 네 글자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不知不觉라는 의미입니다. 向前 앞으로 나가서 观看 둘 다 보다라는 의미죠. 보다입니다. 不看 이러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더라면 则 여기서는 基우의 의미를 줍니다.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하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았더라면 곧 그만두었을 것을 한 번 보고 나서는 심하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原来灯上画着一个脚大无比的妇人骑在马上，怀里还抱着个大西瓜。原来라는 단어는 구문으로 사용이 됐는데 怪不得 原来에서 怪不得 어쩐지라는 의미 原来알고 보니 라는 의미입니다. 怪不得 뒤에는 보통 이러한 현상 原来는 이러한 이유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原来는 알고 보니 라는 뜻이고요. 灯上画着怀里还抱着 등에 그려져 있습니다. 품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의 여인이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발이 크기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여인이 말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커다란 수박 이끄의 생략 형태겠죠.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꽈이부더에 걸릴 수 있는 뒤의 현상으로는 앞에서 봤던 众人正在围观一盏走马灯且哄笑不已라는 이 문장이 됩니다. 어쩐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알고 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네 해서 여기는 이제 밑에 내용이 그런 이유가 되겠죠.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皇后马氏原为淮西贫女，大脚坊间戏称马大脚. 황후 마씨는 원래는 왜 여기서는 시의 의미로 쓰여서 이다라는 뜻입니다.淮시의 가난한 여인입니다. 큰 발을 가졌고요. 팡지엔 했을 때 팡이라는 단어는 거리 혹은 골목이란 뜻인데 지금은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장난스럽게 불렀습니다. 마다지아오라고. 太祖认为这是讽刺马皇后的脚大，非常愤怒。 认为라는 것은 뭐뭐뭐라고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뉘앙스를 가질 때 认为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풍자하는 것이라고 마황후에 발이 큰 것을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就在这家门上写一个福字作为记号 곧바로 이 집 문 위에다가 썼습니다. 하나의 복자를 그로써 기호로 삼게 됩니다.
回宫后，皇帝立即吩咐锦衣卫，第二天早上按照他留下的记号把人抓来。 궁으로 돌아간 후에 황제는 즉각적으로 분부하였습니다.吩咐. 진이웨이라는 것은 황제의 근위부대로서 간단하게 말하면 경호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안저 전치사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근거해서 그가 남긴 기호에 근거하여서 把人抓来 바 뭐뭇을 동작해서 이 방향으로 사람을 잡아서 오도록 하였습니다. 素来心地善良的马皇后不愿太祖为此事杀人. 평소에 마음씨가 선량했던 마황후는 보위엔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조가 웨이, 여기서는 인웨이의 웨이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皇后为了消除这场灾祸，暗传旨意. 황후는 为了 뭐뭇을 위해서 소멸시켜 없애다 이 재앙을 몰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시를. 令全城所有人家必须在天亮之前都在自家门上贴上一个福字. 令 명령하다죠. 全城 모든 성에 所有人家 모든 집들에 반드시 在天亮之前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밝다 모두 다 在自家门上 자기 집 문 위에다가 贴上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라 하나의 복자를. 皇后的旨意没人敢违抗，于是家家都贴了福字. 황후의 지시는 没有人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감히 위배하거나 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于是 所以란 뜻이 되겠죠. 자자 집집마다 모두 贴了 붙였습니다. 복자를. 其中有一户人家不识字，竟然把福字贴到了. 그 가운데 한 집이 있었는데요. 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자를 티에 붙이기는 붙였는데 결과가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第二天皇帝派人上街查看. 둘째 날 황제는 파견하였습니다. 사람을 거리로 나가서 살펴보라고. 发现除了一家都正着贴上了福字. 除了什么什么都什么什么 도가 걸려있죠. 그러면 뭐뭇을 제외하고 모두 다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 이 앞에 나오게 되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저 티에 똑바로 인체로 붙였습니다. 복자를. 그러면 한 집만 떠저 티에가 되겠죠. 그 한 집은 누가 되겠습니까? 不识字에서 복자를 거꾸로 붙인 이 집이 되겠죠. 이 집만 제외하고 모두 다 똑바르게 복자를 붙였습니다. 皇帝听了禀报大怒就命令把那家满门抄斩. 황제는 들었습니다. 禀报 보고를 크게 놓아였습니다. 바로 곧 명령하였습니다. 그 집 온 가족, 온 가정을 차오잔이라는 단어는 2개로 봐야 되는데요. 차오라는 것은 재산을 몰수하다,
잔이라는 것은 목을 베다, 머리를 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황제는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해서 곧바로 그 집의 온 집안을 전 재산을 몰수하고 머리를 베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皇后一看事情不好，就急忙对皇上说：依旧구문입니다. 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뭐 하다입니다. 事情, 상황, 사정, 不好, 좋지 않다. 황후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곧바로 지망, 급하게皇上에게 말했습니다. 那家人知道您今日来访，故意把福字贴到了。您看，这不是福到的意思吗？ 그 집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오셔서 방문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고의로 복자를 붙였지만 거꾸로 뒤집어 붙이게 되었습니다. 당신 보십시오. 不是什么什么吗? 하면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뭐뭐이잖아요 라는 느낌의 반어문이 됩니다. 이것은 복이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따오와 여기 따오가 시인이 되는 거죠. 皇帝一听到有道理，便下令放人，一场大祸终于避免了。이便은 이지우와 같은 구문입니다. 여기에 황제는 듣고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도리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下令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한 번에 큰 재앙이 마침내 드디어 비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此事很快传遍京师，满朝文武上殿拜贺新年. 이 일은 아주 빠르게传遍,传은 전해지다입니다. 여기 bien이라는 글자는 두루 편자로서 두루두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징시의 두루두루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조정에 문신과 무신이 전으로 나와서 拜贺新年 새해에 인사드리고 경하하였습니다. 齐颂皇后贤惠，乃太平之象，百姓之福. 지라는 것은 이지해서 모두 함께 다같이 일제히라는 뜻입니다. 송량하였다. 황후가 어질면서도 덕이 있다고 송량하였고 나이 여기서는 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다라는 뜻입니다. 태평의 상이시여 또 백성의 복이시다라고 송량하게 되었습니다. 从此每逢春节人们便将福字倒贴起来. 이때부터 늘 항상 춘제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비엔 찌우가 되겠죠. 곧바로 지앙바가 됩니다. 부즈 복자를 따오티에 거꾸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치라이가 서술어 뒤에 쓰이면은 뭐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거꾸로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过去的福字一直福运，现在可以解释为幸福. 과거의 복자는 의미가 가리켰었습니다. 복운이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해석, 뭐뭐로 행복이라고. 不管正着贴还是倒着贴，
贴福都有迎福纳福之意，是春节讨吉利的一种风俗。不管什么什么都什么什么，不管은 뭐뭇을 막론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모두 다 어떠어떠하다입니다. 정저티에 하든지 아니면 따오저티에 하든지를 불구하고 막론하고 복을 붙인다는 것에는 늘 항상 복을 맞이하고 복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복을 붙인다라는 이것은 설날 때 타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타오라는 것은 원래는 칠토자인데 여기서는 빌다, 바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리, 좋은 것, 길스러운 것, 이로운 것을 바라고 비는 일종의 풍속입니다. 我们再念一遍。明朱元璋登基后的某年除夕微服登官，他信步来到一条街上，遇见众人正在围观一盏走马灯，且哄笑不已。太祖不由上前观看，不看则罢，一看甚怒。原来灯上画着一个脚大无比的妇人骑在马上，怀里还抱着个大西瓜。太祖认为这是讽刺马皇后的脚大，非常愤怒，就在这家门上写一个福字作为记号。回宫后，皇帝立即吩咐锦衣卫，第二天早上按照他留下的记号把人抓来。素来心地善良的马皇后不愿太祖为此事杀人。皇后为了消除这场灾祸，按传旨意，令全城所有人家必须在天亮之前都在自家门上贴上一个福字。皇后的旨意没人敢违抗，于是家家都贴了福字。其中有一户人家不识字，竟然把福字贴到了。第二天，皇帝派人上街查看，发现除了一家都正着贴上了福字。皇帝听了禀报，大怒，就命令把那家满门抄斩。皇后一看事情不好，就急忙对皇上说：那家人知道您今日来访，故意把福字贴到了，您看这不是福到的意思吗？皇帝一听到有道理，便下令放人，一场大祸终于避免了。此事很快传遍京师，满朝文武上殿拜贺新年。齐颂皇后贤惠，乃太平之象，百姓之福。从此每逢春节，人们便将福字倒贴起来。过去的福字意指福运，现在可以解释为幸福。不管正着贴还是倒着贴，贴福都有迎福纳福之意，是春节讨吉利的一种风俗。여기까지가 오늘 준비된 영상입니다. 我们下一个视频再见。